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팔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한 60대 부부. 남편의 은퇴 후 소득이 없지만 1층 두 가구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받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해 전 새로 이사 온 40대 세입자 이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고민입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 뒤로도 월세를 밀리는 일이 잦더니 1년 전부터는 월세를 아예 내지 않았는데요. 이미 계약 기간도 끝났고 공제할 보증금도 없는데 이 씨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씨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싶지만 이 씨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나갈 생각도 없이 버티고 있다면 집주인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6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그 사연을 소개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례자는 60대 부부고 남편이 한 5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제 퇴직금을 받았지만 두 아이들이 그때쯤 또 결혼을 하면서 결혼자금으로 쓴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수명도 늘어나고 또 딱히 이제 벌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서 여기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자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알아봤고 다세대 주택을 이제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에 매입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내놨는데 세금 그 월세를 안 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 경우가 이제 그런 해당되는 사례죠. 아마 1, 2층으로 돼 있나 봐요. 예. 그래서 2층에는 주인 부부가 기거를 하게 되고요. 1층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아마 두 가구의 세입자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세입자하고는 오래됐대요. 이분은 뭐 월세도 제때 내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음식도 나눠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거의 가족같이 지내는데 네. 문제는 이제 2년 전에 새로 입주한 40대 세입자예요. 이 사람 혼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월세 제대로 내다가 한 3개월 지나서부터는 자꾸 미루기 시작하더니 이제 급기야 6개월 넘어서부터는 아예 안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독촉했겠죠. 그러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못 낸다. 보증금에서 공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월 50이면 12달이면 1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보증금 다 그렇죠. 공제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나가고 있지 않고 그 월세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이제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인데 안 나가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 이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예, 애초에 보증금을 이 세입자를 받을 때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월세를 못 내더라도 보증금에서 제할 수가 있는 거죠. 최초에 6개월치 월세는 뭐 늦었든 뭐든 다 받았고 보증금 1년치를 다 쓸 때까지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2년 계약이니까 6개월 정도 월세를 지금 못 받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만날 수도 없고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화 연락했는데 연락 두절이고 집에 찾아가도 거의 집에는 비어있는 집에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집주인이 이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2년 만기가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장 얘기를 했어요. 보증금 1년째 다 제하고도 지금 6개월이 밀렸는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 그냥 계약 해지해야 될 것 같다. 2년 채우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통보는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월세를 제대로 안 내니까 세입자를 이제 바꾸고 싶었겠죠. 그렇죠. 세입자를 이제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기존 세입자가 사실은 이제 집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집에 있지도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집주인분들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못 받은 월세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제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뭐 동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됐건 이 집에 이사를 오려면 집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문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이 집주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페어 키로 혹시나 내가 이 문을 열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연락이 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입자의 짐을 좀 옮겨놔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네.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네요. 자,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부부, 60대 부부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강제로 집기들을 빼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내보내기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네. 뭐 이렇게 임대를 놓게 되면 보증금이라는 걸 받게 되니까 몇 번 안 내도 보증금에서 좀 차감하고 예. 뭐 계약 기간까지 얼추 남은 거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월세 안 주고 보증금에서 까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집주인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계속 차감되니까 별 생각 안 하시는데 이 문제는 계약 기간이 다 만료될 때쯤 딱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 나가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도 돈 없어서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증금 다 까졌죠. 예.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방법이 없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민법과 이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보면 각종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증금 상관없이 아무리 보증금이 많더라도 차임을 두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월, 2월 안 내는 이게 아니고요. 1월에 한 번 안 내고 3월에 한 번 안 내는 것도 2번 안 낸 겁니다. 네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2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바로 내용증명 보내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차임을 내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이 어떻게든 이제 집주인 말고 이제 임차인들도 어떻게든 차임을 마련하던가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소송을 해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게 또 버틸 여력이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너무 좋은 집주인이시라 일단 뭐 법상 보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서 우리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명도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김복주 교수님이 저희 집에 이제 살아요. 예. 김복주 교수님한테 제가 소송을 지겠는데 방을 딴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버려요. 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점유를 못 움직이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월세 한 2번 정도 밀릴 때는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2번. 일반 민법상 임대차는 2번이고요. 상가 임대차는 3기입니다. 3번 뭐 연속 필요 없다고 했죠. 3번 밀렸을 때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나가라. 명도를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백변호 설명처럼 소송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물어본 게 중에 하나가 막 들어갈 수 있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을 했거든요. 스페어 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열고 주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아니야? 그리고 또 예. 집을 보여주려면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중간에 그 중개하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암만 그렇게 해지가 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 점유는 이 세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점유를 침범하는 거고 막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네네. 만약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시건장치, 자물쇠 같은 것들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적법하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내지 재판을 해서 이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나가겠다 버티면 네. 집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뭐 뚜렷한 방법은 없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를 순간에 들어서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소송 단계로서 일단 뭐 저 여러 가지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분이 안타깝게도 좀 늦은 거고요. 아.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약 만기가 좀 다가오고 보증금이 좀 남아있고 월세가 좀 미지급돼 있으면 그럼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집을 보여주는 것에 사전 동의를 해달라. 이것도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또 주거침입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집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이분들은 지금 밀린 월세는 포기하실 생각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일단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나도 이제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집 보여주는 게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들 지금 계약 기간 다 지나고 지금 월세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는데 내가 보여준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는데 보여주는 순간 바로 주거 침입죄입니다. 예, 문을 예. 따는 순간. 그리고 계약 해지 제가 해지 통보 다 했어요. 예, 예. 해지 통보 다 했으면 저게 이제 불법 점유네 이 생각하고 이제 또 문을 땁니다. 그것도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 사이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순간 주거 침입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자의 관계 설정을 처음부터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관련해서는 2번, 근데 오늘 상가 고민하는 같은 거는 경우에 3번 예. 차임이 연체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경고 메시지나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세입자가 집에서 잘 안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입자가 올 경우에는 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뭐 문서라도 남겨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럼 아니면 좋죠. 뭐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면 공송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연락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공송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재판을 해가지고 명도를 하라 넘겨주라라고 해가지고 바로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판결문일 뿐이거든요. 예, 예. 그 판결문을 갖고 예전에는 집달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집행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행관한테 이 명도에 대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집행관이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집기라든지 이런 걸 갖고 나옵니다. 예.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막 들어가자. 그것도 예.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전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놓고 그 후에 내용 증명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을 그걸 갖고 집행관에 줘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세입자 집을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인지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도 밀리고 네. 계속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전기라든가 물을 끊어서 강력하게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그것도 큰일 납니까? 이게 딱 안 나가면 수도 끊으면 나가겠지. 예. 수도 끊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그거는 수도불통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 근데 아까 앵커분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집주인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예. 손 놓고 있으면 이 기간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실 필요가 소장을 있고요. 접수한다. 일단 이 사안은 월세 안 낸 거 명백하잖아요. 음. 월세 안 낸 건 이건 증거로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 거의 기계적으로 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하시고 명도 소송을 하면서 추가로 밀린 월세들 같이 지급하라고 소송을 예. 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다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도 소송을 제기하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이 절차를 해야만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방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취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월세 이렇게 다세대 주택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고민이 이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도 소송을 빨리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